현대차의 분기적자 몇 번일 것 같나요? 1974년 상장 이후 2018년 3분기와 4분기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데요. 이어서 최근 세 번째 분기적자를 냈어요. 지난 3분기 3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거죠. 적자의 원인 뭘까요?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그건 또 아니었어요. 바로 충당금 때문이었는데요. 이 충당금이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또 크게 반발해요. 이들은 내년에는 올해 3분기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와중에 소비자들은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죠. 뭐 일이나 제대로 하고 권리를 주장해라, 이렇게 심각하게요. 적자가 났는데 노조가 반발하고 소비자들이 비판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회사, 노조, 소비자.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현대차가 세 번째 분기 적자를 맞이한 이유와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에 되게 큰일이 하나 있었죠? 뭘까요? 네, 정의선 전 수석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어요. 이제는 부회장 딱지를 떼고 회장으로서 현대차그룹 경영 일선에 선 거죠. 그런데 정의선 신임 회장이 부임과 동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로 보여요. 무슨 일일까요? 비용 아끼다가 고객 잃으면 끝장이다, 모든 활동은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취임사에서 고객을 9번이나 언급해요. 한마디로 품질 경영에 나선 거죠. 이를 본 소비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이제서야 품질 경영이니 잘도 바뀌겠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들이 있었고요. 현대차의 품질 경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움직이니 다행이다, 이렇게 응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늦은 만큼 확실히 바뀌어야 할 거다, 이런 반응이었죠. 어쨌든 품질 경영을 외쳤다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더 중요한 건 취임 일주일 만에 이 품질 경영을 실제로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데요. 뭐였을까요? 품질 개선을 위해서 충당금을 반영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충당금이 뭐냐면요,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비용을 전부 2월하여 계산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발생할 비용이니까 미리 빼두는 거죠. 그런데 이 액수가 상당해요. 얼마일까요? 현대차의 약 2조 1천억 원, 기아차의 약 1조 3천억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약 3조 4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까지 품질 개선에 나서려는 이유 어떤 걸까요? 최근 현대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미리 해결하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최근 현대차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결함 문제, 품질 문제, 소비자 응대 문제, 뭐 다양하겠지만요, 가장 위험한 건 세타2 엔진이죠. 특히 GDI, 직분사 엔진이요. 2011년부터 미국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리콜도 여러 번 진행했고요. 집단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죠. 물론 평생 보증을 약속하면서 합의를 보기는 했지만요,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 보증을 시행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 평생 보증의 대상 차량들 몇 대일까요? 국내 50만 대, 미국 420만 대로 470만 대 정도 돼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리콜이 계속되고 있고요. 세타2 MPI 엔진에 대해서도 내구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타2 GDI, MPI 엔진은 물론 감마 엔진과 누오 엔진 등의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을 장착하기로 했고요. 미국과 국내에서 모두 리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래서 충당금 3조 4천억 원을 투입한 거죠. 그 앞에서 현대차의 이런 행보에 소비자들이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노조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갑자기 성명서를 발표해요. 내용은 이렇죠. 아무리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지만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남긴 이익금을 통째로 적자 처리하는 작태에 조합원들은 그저 허탈하고 분노를 느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타2 엔진의 문제는 설계 문제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사측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근로자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수익을 충당금으로 써버리냐, 왜 적자를 만드냐, 이런 말인 거죠. 실제로 성명서에는 연구개발비와 품질설비 투자 미비로 인해 발생한 품질 문제 충당 비용은 사측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노조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품질 관련 문제를 모두 노조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나선 건데요. 이렇게 엄포까지 놓죠. 내년 단체 교섭된 올해 3분기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기아차 노조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정의선 회장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3분기 과도한 품질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지난 9개월간 현장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 또 기자회견 전날에는 대연회의를 열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결정했어요. 만장일치로요.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가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게 있죠. 뭘까요?
뭘까요? 혹시 빅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큰 욕조라는 뜻인데요. 목욕을 철저히 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임 회장이 되었으니 이전에 있던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놓고 앞으로의 실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결국 정의선 회장의 빅베스 전략 때문에 노조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건 노조위원회에서 나온 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 조합원들, 이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중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최근 품질 경영을 강조하면서 공장 내 분위기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품질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회사 측의 행태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역겹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인 거라는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 반응이 심상치가 않죠. 어땠을까요? 차나 똑바로 만들어라. 엔진도 엔진이지만 공장 근로자들의 불량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품질 문제도 상당히 많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고요. 본인들의 모습은 생각도 안 하고 경영진 탓만 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원래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 뭐예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노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고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단체죠. 기업의 구성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사용자와 근로자. 여기서 사용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진인데요. 기업 내에서는 이들의 위치가 근로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를 대등한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노조인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노조 편을 들어줘야 맞는 거잖아요. 소비자들 중에 경영진들보다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한 자동차 미디어 업체의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영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당연히 수익도 안 나올 거고요. 그런데 편집장이 갑자기 수익이 안 나온 탓을 저에게 돌려요. 그리고서는 유튜브 수익을 빼서 카메라를 사는데 쓴대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이 적자가 나요. 이러면 저는 편집장을 찾아가서 따지겠죠. 이게 카메라 탓이지 내 탓이냐? 아니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그런데도 소비자들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 뭘까요? 아마도 이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 때문이겠죠. 특히 최근에 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좋지 않잖아요. 와이파이 논란부터 시작해서 발조립도 논란이 되었고요. 상습적인 조기 퇴근, 묶음 작업 등의 불량한 근무 태도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죠. 뭐 엔진의 문제 등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도 많았지만요. 조립 불량 등 근로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대기아차 노조는 매년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될 시 파업을 강행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품질 문제까지 겹치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욱 부정적인 거죠.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 노조는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이나 똑바로 하고 권리를 주장해라, 이런 나리선 비판도 존재하죠. 사실 이런 비판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모든 국산차 노조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뉴스에는 국산차 제조사와 노조 간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이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까요. 물론 임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이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잦은 파업과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이들이 파업을 자주 하게 되면 사측은 상당한 피해를 입겠죠. 심지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이런 피해는 더욱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사측은 당연히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고요.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요. 잦은 파업은 매출 손해로 이어지고 매출 손해는 개발 비용 부족으로 이어지겠죠. 그렇다는 건 신차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올 기회가 더 적어진다는 것이니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소비자가 되겠죠. 특히 그 업체가 국내 자동차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면 더더욱이요. 결국 매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최종 피해자는 항상 소비자가 되는 셈이에요. 최근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현대차가 해외에 더 많은 공장을 만들고 국내 공장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국의 공장을 줄이고 글로벌 공장 체제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국에서 판매되는 수량을 제외한다면요. 수출을 위한 차량은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요. 이게 요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택하고 있는 전략이죠. 국내 공장을 줄이고 해외 공장을 증설한다. 어떻게 될까요? 국내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버리니 지역 경제에 당연히 큰 타격이 있을 거고요. 국내 생산분이 줄고 해외 생산분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형식이 된다면요. 당연히 차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뭐 관세, 운송비, 물류비, 기타 등등 부가적인 금액이 추가될 테니까요. 결국 최종 피해자는 또다시 소비자가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각에서는 차라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노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말 바닥을 쳤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노조가 잦은 파업과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지속한다면, 그리고 근무 태도 문제로 조립 불량 등 품질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현대차 경영진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요?
사실 현대차가 진짜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조가 먼저 바뀌어야겠죠. 현대차 경영진이 아무리 품질 경영을 내세우며 바삐 움직이더라도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내는 근로자들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계속 결함 및 품질 논란 그리고 소비자 응대 논란에 휘말릴 거예요. 그건 이들도 바라는 바가 아니겠죠? 품질 경영을 내세우며 취임 일주일 만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정의선 회장, 그리고 이를 규탄하고 나선 노조, 이 둘의 움직임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둘의 움직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달라져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차가 진짜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서요,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후 김승현의 시선 집중해서 후속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